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랭 드보톤의 글을 좀 보면서요. 일과 행복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엔 뭐랄까, 일이 당연히 우리한테 행복을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의 뭐 기본값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아주 달랐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볼 때 뭐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예를 들면 뭐 비스켓 포장한다거나 이런 일이 엄청난 돈을 벌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까요? 오늘 자료들 보면서 한번 파헤쳐보죠. 네,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사실 일이란 게, 원래는 그냥 고된 노동, 벌, 약간 이런 걸로 여겨지던 때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벌이요? 네. 기원전 4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돈 버는 일하고 만족감은 아예 같이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오, 뭐 육체 노동은 정신을 왜곡시킨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으니까요. 와, 생각보다 훨씬 부정적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곧 행복이다. 이런 기대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그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네. 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진짜 생각의 변화가 크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나 뭐 초기 기독교에서는 노동을 좀 낮게 봤는데 르네상스 지나고 18세기 계몽주의, 그때쯤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막빵 굽는 거, 아스파라거스 심는 거, 이런 소위 기계적 기술이라고 불렀던 것들 있잖아요. 네, 약간 실용적인 기술들이요. 그렇죠. 예전엔 뭐 철학이나 예술 같은 인문적 기술만 높이 쳐졌다면 이때부터는 그런 실용적인 활동 자체의 가치, 거기서 오는 기쁨, 이런 걸 막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게 큰 변화였군요. 네. 이게 현대로 쭉 이어지면서 이제는 직업이 그 사람 자체가 되는 정체성이 되는 시대로 온 거죠. 하긴 처음 만나면 거의 바로 무슨 일 하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너무 자연스럽죠. 그게 마치 돈을 받는 일을 해야만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약간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압박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소명이라는 거요. 아, 네네. 소명. 나한테 딱 맞는 완벽한 내일을 찾아야 한다. 이런 부담감이요. 맞아요. 근데 심리학자 메슬로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진짜 뭘 원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기 드물고 얻기 어려운 심리적인 성과라고요. 와, 어렵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러게요. 근데 현실은 또 만만치 않죠. 그렇죠. 현실의 벽은 높죠. 자료에 나온 어떤 벤처 캐피털리스트 얘기를 보면요. 1년에 사업 계획서를 한 2,000개 정도 봤는데 와, 2,000개네요. 네. 근데 실제로 5년 뒤에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는 건 딱 2개뿐이래요. 2개요? 2,000개 중에요? 네. 확률로 치면 0.1%죠. 이야, 0.1%. 그럼 99.9%는 실망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창업하고 도전하잖아요. 그러게요. 정말 충격적인 확률인데 왜 그럴까요? 혹시 뭐 성공 가능성보다는 그냥 그 과정? 거기에 의미를 두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는 이게 뭐 현재에 그냥 만족하고 머무르지 않으려는 인간 본성의 좀 고집스럽고 명예로운 면이다. 뭐 이렇게도 보던데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일이 우리를 당장의 문제에 확 몰두하게 만들잖아요. 아, 네, 그렇죠. 바쁠 땐 딴 생각 못 하니까. 네, 그러면서 뭐 죽음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하는 더 크고 좀 막막한 불안감들로부터 잠시 우리 시선을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준다. 네, 책에서는 일이 우리의 원근감을 파괴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일에 감사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말 되게 와닿네요. 네. 혹시 당신도 막 일에 파묻혀서 잠시 고민을 잊었던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있죠, 있죠. 바쁠 때는 정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스킷 포장처럼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게 내 생존이랑 연결되어 있고 또 더 큰 괴로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근데 저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사회의 어떤 좀 날카로우면 잔혹함 같은 걸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현대 중산층의 어떤 믿음 체계,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것의 문제점인데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요? 네, 뭐냐면 모두가 일 그리고 사랑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만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마치 자기 불행이 뭔가 특별한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느끼게 만들다는 거예요. 아,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예전 귀족 사회처럼 원래 성공은 어려워 소수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인정해버리는 대신에 평범하게 사는 삶을 실패한 삶처럼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정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오히려 실패했을 때 더 큰 좌절을 주는 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근데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커리어 상담 워크숍 같은 데서 참가자들이 막 나는 내 이야기의 저자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네네. 이런 걸 보면 현실이 복잡하고 냉정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여전히 좀 단순한 격려나 희망 같은 게 필요한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인간한테는 그런 격려, 희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갈망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복잡한 논리나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어떨 때는 아주 단순하고 힘찬 메시지 하나가 우리를 그냥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네, 논리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그런 거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참 복잡하니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게 일에 대한 우리의 엄청 높은 기대치랑 또 그 이면의 복잡한 현실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네요. 네, 맞아요. 행복을 원하고 일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는데 또 동시에 그 냉혹한 현실 속에서 일 때문에 잠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정말 일이라는 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경험과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시나요? 당신의 일과 삶에서 행복, 또 의미라는 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나요? 그러게요. 어쩌면 일이라는 게 그 저자의 말처럼 우리를 필연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만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필연적으로 근시안적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일이 정말 우리를 근시안적으로, 그러니까 눈앞의 것만 보게 만든다면 그건 삶의 더 큰 불안이나 냉혹한 진실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주는 고마운 방패일까요? 방패일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성찰이나 좀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걸 가로막는 장애물일까요? 이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